안녕하세요, 배드마우스입니다. 최근 저는 7월 4일 토요일 판교에서 열렸던 제2회 서울게임타운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이 행사는 한국의 다양한 인디 개발자들이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작 과정 중에 있는 게임이나 실험적인 시도를 해본 그런 게임들을 출품하여 그냥 서로의 게임들을 그 자체로 즐기는 그런 좋은 취지의 인디게임 전시회입니다. 특유의 대표 캐릭터 디자인도 참 귀엽고 생각보다 꽤나 잘 만든 게임들과 인디 개발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좋은 인상으로 남았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제가 좀 소극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꽤나 많았기에 해보지 못한 게임들이 많아 집으로 돌아와 제 개인 취지직 방송을 통해 여기에 출품했던 다양한 게임들을 즐겨봤습니다. 스팀 상점 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게임핑이라는 인디 게임을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특별한 설치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데모 플레이를 즐겨봤고 그 경험을 이 영상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빡빡한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 라쿤 해적단 개발진의 경계의 전당포라는 상점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판타지 세계의 손님들을 상대로 AI 기반의 대화를 통해 흥정하여 가게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게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정해진 흥정 횟수 내로 손님의 신뢰도, 만족도, 인내심 등을 변화시켜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내야 합니다. 물건을 싼 가격에 팔기 싫다면 거부 버튼을 통해 손님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어쩌라고? 나가? 안 팔면 그만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깨고 싶다면 물건의 부위별로 경량성, 희귀성, 예술성 등의 자세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야 신뢰도와 만족도가 잘 올라 조금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가격을 입력했을 때 손님이 확률에 따라 물건을 살 수도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 제시 단계도 흥정 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엔 제가 이걸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손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냥 너도 나가. AI 채팅 시스템을 가게 운영으로 도입시키는 건 현장에서 24시 스튜디오 개발팀이 개발한 어서오세요 멍멍24입니다 에서도 볼 수 있었고, 연운이라는 고대 중국 배경의 유명한 오픈월드 액션 RPG에서도 NPC와의 상호작용에 AI를 쓰던데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한 출품작 같았습니다. 정해진 선택지를 골라 대화하는 게 아닌 좀 더 자유로운 말들을 해도 돼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세계 연구소 개발팀의 이세계 증후군이라는 비주얼 노벨 형식의 스토리 게임입니다. 우울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이 세계를 벗어나 이 세계로 간다는 약간 라임을 활용한 스토리가 게임의 중심인데요. 이 세계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그런 다양한 유토피아들이 담긴 이 세계로 떠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현실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고 결국 이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느꼈던 행복한 감정과 현실에서의 우울하고 희망 없는 삶이 극단적으로 대조되며 과연 진짜 행복은 무엇일지 그런 걸 알아가고자 하는 뭔가 철학적인 작품 같았습니다. 이러지 마이. 단순히 스토리 흐름을 따라가는 전개가 아니라 방탈출식 퍼즐이나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만들어 놓은 시도가 좋았어요. 세 번째는 홀판 개발팀의 뒤퉁뒤퉁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펭귄이 되어 바다 표범들을 피해 생선들을 모으는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남극 다큐멘터리에서 펭귄이 바다 표범에게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보고 구상하게 되었다는데요. 매우 귀엽고 단순하게 생긴 게임이지만 점프, 밀기, 내려찍기 및 슬라이딩까지 상황 따라 다양한 컨트롤이 필요했고 잠깐, 이게 가능한 점프력이야? 진짜예요? 퓨토인데? 에이신키야! 됐다. 됐는데! 은신부터 유인, 그리고 적의 감지도에 따라 게임의 전체적인 페널티가 증가하는 시스템도 있어서 생각보다 게임 난이도가 매운맛이었어요. 뭔가 도전 욕구가 자극되기도 하고요. 으악! 왜 안 열려? 아니 아이씨! 네 번째는 어데이드라는 개발자분의 마지막 웨이브라는 추리 퍼즐 스토리 게임입니다. 이분은 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게임들도 같이 출품했는데 평소 관련 포스트를 많이 올리시며 개발 활동을 꽤나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게임은 주인공이 신입 저승사자가 되어 사람들이 죽은 현장에 찾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리를 하기도 하고 영혼이 된 망자들을 성불시키는 게임인데요. 실제 현장에서의 단서들도 모으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영혼마다 각자 고유의 파동이 있어 그 파동에 따른 영혼의 이름을 맞추면 영혼 탐지경을 통해 그 영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개성있는 시스템이 좋았고 특유의 게임 아트 디자인, 캐릭터도 그렇고 이런 수첩이 열리는 연출, 부드러운 디테일함이 꽤 괜찮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팀 델피아 개발자분들이 만든 천사 승급시험 리입니다. 배경음악이 생각보다 소리가 커서 생방송에서의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묻혔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게임은 연습천사 애기들이 정식천사가 되기 위해 시험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약간 올리업, 점프킹 이런 느낌의 게임인데요. 마우스를 최대 2번까지 드래그해서 튕구는 방식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데 뭔가 핸드폰 앱 기반이라면 엄지손가락으로 터치 드래그를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2층조차 못 올라가며 처참하게 데모 플레이를 마무리했어서 오기가 생겨 한 번 더 진행해봤습니다. 이게 처음엔 잘 못하겠어서 계속 떨어졌는데 이 정도? 거의 포트리스 아니야 이거. 으아 제발 봐줘. 나 안돼. 어? 왜? 야, 이 개! 안 돼! 은근 감도 잡고 마우스 따닥으로 멈추는 기술도 알게 되면서 어찌저찌 깨게 됐습니다. 일단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점프 플랫폼 같은 장치도 생기며 하나씩 시스템이 추가되는 게 좋았습니다. 딱히 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만날 때마다 다르게 중얼거리는 것도 하나의 묘미였고요. 특유의 2D 아트 디자인들도 잘 뽑혀서 현장에서 다양한 굿즈를 받기도 했는데 꽤 귀엽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플러스 알파 게임 스튜디오에서 만든 잭 더 리퍼 헌터 클랜입니다. 이건 실제로 스팀 상점 페이지에 앞서 해보기 게임으로 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게임은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다양한 괴물들을 잡는 3인칭 슈팅 액션 게임인데요. 특유의 2D 그래픽이 제 취향이기도 했고 난이도도 꽤나 하드코어해서 부르기와 총을 쏘는 손맛이 꽤나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받았던 굿즈들도 그랬지만 특유의 아트워크가 꽤 멋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스튜디오 필그림의 페이즈 씬이라는 러브크래프트 기반 호러 턴제 로그라이트 RPG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쿠툴루 관련 다양한 보드게임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러브크래프트 서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게임 또한 그런 영적 괴물들을 적으로 만나며 마치 슬더스와 같이 갈 길을 정하고 각 캐릭터 특성에 맞는 스킬로 전투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간단하게 만든 소규모 인디게임들은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림을 AI에게 맡기는 걸 자주 봤는데 뭔가 직접 그린 그림들 같아 그것도 호감이었고 오맨이라고 캐릭터마다 자신의 능력이 강화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게임만의 개성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도 좋았던 것 같네요. 여덟 번째 게임은 리얼스톤 스튜디오의 다크 케이지라는 방탈출 쭈꾸루 게임입니다. 튜토리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하하 죄송하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각자마다 특유의 사연이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특정 공간에 갇혀 방에 있는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가며 그 공간에서 탈출하고 서로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고점은 낮지만 저점은 아주 확실하게 높은 이런 쭈꾸루 2D 그래픽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방탈출, 퍼즐 요소도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게 딱 괜찮은 난이도로 잘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골드 획득을 할 수 있는 쿨타임을 가진 저장이 있는데 문제가 막히면 여기서 모은 골드로 해설을 볼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제로 이스케이프나 키미가시네 같은 수리 방탈출 스토리 게임들처럼 각자 다른 뭔가의 사연들을 가진 것을 풀어나가는 스토리도 몰입감이 높았습니다. 데모판 플레이가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설마 으아 안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팀 뱁새의 모텔릿이라는 게임입니다. 귀엽고 단순한 그래픽의 로봇 청소기가 맵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한 대시로 먼지들을 지워가면서 돈을 얻고 그 돈으로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의 반복형 플레이를 즐기는 인크리멘탈 게임인데요. 처음엔 너무나도 빨리 끝나는 게임 플레이에 이게 뭐지 싶었는데 청소기의 공격력, 배터리 지속시간, 번개 스킬까지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하며 점점 청소 능력이 강력해지자 나중엔 청소에 꽤나 오래 걸렸던 먼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뭔가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고 더 강해지고 싶어서 계속 게임을 반복적으로 플레이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모 플레이 내에서 최대로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하며 꽤 열심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드래그 슉슉 하는 식의 핸드폰 앱으로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서울게임타운엔 이 외에도 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스튜디오 인베스티그레이브 3인 개발팀의 잭팟 크래시코스, 팀 관포지교 개발팀의 무고한 사람 등등 다른 게임들도 꽤 잘 만들었던데 이런 한국 인디게임들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 발견해낸 것 같아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열기를 띠는 현장도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요. 그래서 막 이미 엄청나게 유명하고 관심도가 높은 대형 스팀 게임들보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영상을 통해 능력 있는 한국 인디게임 개발자들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바베바.